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방산업체 CEO들과 만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용걸 청장은 방위산업이 창조경제 전략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절충교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제도와 절충교역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이 소개됐습니다. 다파스토리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연구 열정을 불태우는 학습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동아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회원들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 뉴스입니다. 계절의 여왕 봄을 시샘하듯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로 움츠러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다파 뉴스 보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방산업체 CEO들과 만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방산업체들과 만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CEO들과 첫 인사를 나눈 이 청장은 방위사업청 수장답게 새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체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공정거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방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명성이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정부와 업체가 끊임없이 소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통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소통이 없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앞장서서 직접 업체들의 요구와 바람을 찾고 손톱 밑 가시를 찾아 제거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래 줄곧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밝혀온 이 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도 소개했습니다. 방산 육성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의 신임 청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중소방산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이 돼서 연구개발에 투자한 부분이 양산시 정당하게 회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먼저 건의드리고요.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중소 중견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기업 CEO들과도 만나 방산 수출 촉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외 군사 판매 방식, 즉 FMS 자금 관리에 관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FMS란 미국 정부가 무기와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제도로 전시나 평시에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해지고 구매 물자에 미 정부의 군사표준 규격이 적용돼 품질이 보증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과 각군의 FMS 담당 직원이 우리 측을 대표해 나왔고 미국 국방안보협력본부의 FMS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FMS 자금 관련 현안 중에서 자금 관리 분야와 계약 관리, 제도 개선 분야 등 모두 27개 항목의 의제가 양측 간에 논의돼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절충교역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10,000,000 이상의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업체의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절충교역 업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국외 업체들의 경우 우리나라 기술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절충교역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도와 절충교역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이 발표됐으며 기술가치 평가 관점에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됐습니다.
국방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SP 인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SP 인증이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원 사업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엄격한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인 퓨처 프론티어 2기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퓨처 프론티어 2기는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 20명이 선발됐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이들의 다양한 홍보 활동은 방위사업청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육성 자금으로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군수품을 개발,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연구개발과 부품 국산화, 원자재 비축, 방산 수출 자금 등 6개 분야에 지원됩니다. 방사청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폭과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 관리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방 분야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선도 창조형 기술 개발과 급식류 분할 조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담은 국방기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국방예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원천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방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자는 국방부와 각 군, 방산업체 등에 배포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신문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 30m에서 폭발하는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레이저 유도폭탄이 오는 5월 첫 도입된다는 내용인데요. 200발 가까운 수량이 들어오면 개전 초기 북한군 미사일 기지 등을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군 당국이 상공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5월에 사업 입찰 공고를 낸 뒤 상반기 중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0월 시제기 제작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 방위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전자신문에서는 국방과학 영역에서 개발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로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책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책자에는 이외에도 국방과학 기술을 활용해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동아리를 탐방하는 시간 다파 스토리입니다. 방위사업청에는 업무와 연관된 학습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과학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업무가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 교육실을 메운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연구하는 동아리 회원들인데요. 일주일에 2번, 아침마다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 연구 열정을 꽃피웁니다. 청 내에서 관련 업무를 하거나 관심 있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학습 동아리답게 제법 어려워 보이는 영문 원서를 꼼꼼히 살피고
토의에 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사업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적인 사업 관리 기법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그런 사업 관리 기법의 대표적인 것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식을 넓히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아침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방위력 개선 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획득 절차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의지도 물론 뒷받침됐지만 동아리 회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또 자기의 고민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중심적인 동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만큼은 하나로 똘똘 뭉친 동아리 회원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강의를 들으며 채우고 업무 과정에서 터득한 정보는 회원들과 나누면서 지식 나눔의 폭을 넓혀갑니다. 바로 이런 자발적인 노력과 동료 간의 따뜻한 배려가 이 동아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숨은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방위사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함께 열심히.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하고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